다음 부등식을 풀어보자 이렇게 돼 있어서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cx 더하기 d 이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우리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요. 1차 방정식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은 뭐 ax 이꼴 b의 꼴로 바꿨던 거였잖아.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 부등식도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x는 다 왼쪽으로, x가 아닌 거는 오른쪽으로 전부 다 이항시키면 되거든. 그럼 결국 이 식을 예쁘게 고쳐라 라고 한다면 x를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얘는 a-cx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넘겼으니까 d-b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식에서 x 앞의 개수가 미지수가 된다면 케이스는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c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가 c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a가 c인 경우. 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a가 c보다 크면 당연하죠. 부등식은. 왜요? 이거 양수니까 양변을 양수로 나누면 부등식에서는 부호는 뭐다? 방향성은 바뀌지 않더라. 그러니까 a가 c보다 커지면 방향은 바꾸지 않고 그냥 a 빼기 c분의 d 빼기 b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a보다 c가 더 크면 얘가 음수니까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해는 뭐가 되는 거야? x 방향이 바뀌어서 a 빼기 c분의 d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는 a랑 c랑 같을 텐데 a랑 c랑 같으면 이 부등식에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외운다기보다는 다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마지막에 합치면 돼요. 그러니까 a랑 c랑 같으면 다시 얘를 케이스를 세 개로 나눠버려. 첫 번째, d가 b보다 큰 경우, 두 번째, d가 b랑 같은 경우, 세 번째 d보다 b가 더 큰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a랑 c랑 같으면 이거 0이거든. 얘 무조건 0이죠. 그런데 d가 b보다 크면 이건 양수잖아. 그러면 0 곱하기 x가 양수보다 작다. 항상 성립하지 않나요? 좌변은 무조건 0이고 우변은 양수니까. 그럼 이때는 해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실수 전체다. d랑 b랑 같으면 이거 0이에요.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0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는 존재하지 않죠.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거죠. d보다 b가 더 커도 이건 음수니까 0이 음수보다 작다? x 없잖아. 그럼 얘도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d보다 b가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고 d가 b보다 크면 얘는 실수 전체다. 이렇게 쓰면 될 건데, 근데 얘를 억지로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방향성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거나 또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일 때마다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케이스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냥 기본적인 1차 부등식에 대한 첫 번째 문제였고요. 역시 두 번째 기본적인 상황인데요. a 더하기 bx 플러스 2a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다. 자, 이거의 해를 구했더니만 그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되었다면, 그러면 a 마이너스 3bx 더하기 b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큰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 이게 문제였어요. 일단 이 부등식을 먼저 풀려면 어떤 꼴로 고치자고요? 이러한 꼴. 삐리리리 x가 네모보다 뭐 작다, 크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런 꼴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요거 일단 넘겨주고요. 식을 써주면 얘는 a 더하기 bx가 그 다음에
넘겼으니까 3b-2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해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였어?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다?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란 얘기는 이 a 더하기 b의 부호가 양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a 더하기 b가 양수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눌 텐데 그럼 나눴을 때 그 결과가 이 마이너스 1과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나눴으니까 a 더하기 b 분의 3b-2a가 이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알 수 있죠. 정리해주면 이것분의 이거가 마이너스 1 이런 얘기는 얘 곱해서 넘겨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a가 4b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나요? 맞죠? a 대신에 3이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잖아. 이거 그냥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다? a 더하기 b가 양수니까 a는 3이고 그럼 얘가 0보다 크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제 a가 3이니까 a 대신에 3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식은 4b 빼기 3b니까 bx 더하기 a 대신에 4b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7b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즉 bx가 7b보다 크다인데 b는 양수였으니까 따라서 뭐인 거다? 방향 b로 나눠도 바뀌지 않는다. x는 7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아, 여기까지는 그냥 되게 쉽다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연산이었고요. 자, 필수 예제는 다 기본 연산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두 번째 필수 예제도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문제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필수 예제 가보면 x랑 y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범위를 한번 써볼게요. x는 2에서 10까지고요. 이렇게 y의 범위는 1부터 4까지다.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x 더하기 y를 구하래요. 아, 1번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항상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왼쪽에는 최소값, 오른쪽에는 뭐 최대값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두 개를 더했잖아. 그럼 두 개를 더했으니까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작은 거랑 작은 걸 더한 게 최소값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뭘 쓰면 돼? 작은 것들의 합인 3을 써주면 되는데 방향이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더해도 등호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엔 최대값을 쓰면 되는 거니까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큰 값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4가 되고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럼 1번 끝났고, 2번 x에서 y를 빼자는 얘기는 왼쪽은 최소를 써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y라고 해서 괜히 2 빼기 1을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엔 작은 값을 써야 돼. 그럼 작은 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때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다 작은 거 빼기 큰 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둘 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 안 떠놓고요. 역시 오른쪽은 보다 최대를 써야 되는 거니까 최대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최대겠죠. 그래서 여기는 9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보면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이것도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부등식이니까 왼쪽에는 최소, 오른쪽에는 최대가 되는 상황을 잘 매칭시켜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주 기초 수준이었고, 자, 이제 연립부등식으로 가볼게요. 연립부등식. 일반적인 부등식은 그냥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연립부등식으로 가버리면, 연립부등식, 그러니까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 연립부등식으로 가버리면
열린 부등식의 키포인트는 열린 부등식의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수직선이에요. 열린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 물론 굉장히 간단한 열린 부등식은 그냥 풀면 돼. 간단한 열린 부등식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얘는 수직선에 나타내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습관이 안 된 학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단한 문제를 푼다? 그냥 푸니까. 근데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다 틀려. 이유는 뭐죠? 수직선을 그리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열린 부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수직선의 개들의 범위를 나타내면서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죠. 맞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3번의 첫 번째 문제부터 1번.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할 시효가 문제인데, 자, 우리 기본적인 형태로 변형은 가능한 거야. 왼쪽은 x가 있는 식, 오른쪽은 x가 없는 식. 이렇게 변형하자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변형된 형태 그냥 써줄게. 이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왼쪽 식을 변형해주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 식을 바꿔주면 x가 작다 1-a 이렇게 나오는데, 연립부등식은 뭐라고요? 수직선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자, 수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표현하는 거냐면 항상 명확한 놈을 먼저 표현하세요. 명확한 놈. 그럼 이 중에 누가 명확한 거니? 위에 있는 이 식이 명확한 거죠. 왜? 아래 거는 a가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건데 명확한 놈을 먼저 표현하고 나서 명확하지 않은 거를 케이스를 잘 잡아서 정답을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명확한 예를 표현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 크거나 같다 드모 있으면 색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를 먼저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x가 1-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1-a를 케이스를 잡아주면 원래 두 가지 케이스 있지만 우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어디죠? 1-a가 여기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정확히 여기에 있을 때, 그리고 요 범위에 있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거야. 1-a가 만약 여기에 있으면 얘는 뭐죠? x가 1-a보다 작다니까 둘의 공통 범위는 없죠. 그럼 해가 없는 거죠. 1-a가 딱 이 값이면 1-a가 딱 이 값이면 그럼 얘보다 작다랑 여기에 공통 범위가 있나요? 없는 거죠. 요건 이상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얘는 드모가 없잖아. 구멍 뚫린 거거든. 그럼 1-a가 정확히 딱 -1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놈과 이놈의 공통 범위는 없는 거야. 1-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다와 얘의 공통 범위는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 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1-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물론 정리해야 돼요. 다시 a 범위로. 그러면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a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때 해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 x가 1-a보다는 작은 겁니다 라고 정답 써주면 돼요. 물론 이거 다시 한번 정리는 하라고 했어. 이게 뭔가랑 똑같은 얘기야. 얘 정리해주면 요거 넘기고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a가 넘겼어. a가 되고 더 a가 더 작은 거죠. 작더라 2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는 해가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겠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그럼 해가 없습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인데 누구를 먼저 그리는 거다? 두 개의 식을 표현할 거야. 표현했으면 명확한 놈을 먼저 그리는 거야. 명확한 놈을 먼저 그리고 나서 명확하지 않은 놈을 계속 범위를 잘 잡아서 케이스를 잡고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킬러 문제는 어떤 꼴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연립부등식은 둘 다 명확할 수는 있어. 이건 정말 쉬운 문제야. 둘 중에 한 놈만 명확할 수는 있어. 케이스만 잘 잡으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위에 것도 명확하지 않고 아래 것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 그게 킬러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제일 뒤에 하나 정도가 나와요. 킬러 문제. 네, 보통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거의 대부분 최소한 하나는 명확한 범위가 나온다.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 아직까지 1차 부등식이니까. 두 번째 문제요. 2번. 4x 더하기 3.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2x-1 작다 a 곱하기 x 더하기 1 마 3. 자,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보자 이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이놈과 이놈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거든요. 왜 공통범위죠?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뭐야? x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and 그리고 얘를 만족한다. 그리고일 때는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and니까 공통범위거든요. 뭔 얘기냐? 이 식은 뭐랑 같은 거니? 얘를 만족하고요. 1번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and 또 얘를 만족하는 겁니다. 라는 의미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사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식인 거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즉 얘랑 얘는 서로 완전히 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고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서 역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거 1번 요거 넘기고 넘게 정리해주면 이거는 그냥 쉽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쉽게 나오고요. 2번 요거를 풀어주면 일단 풀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풀어주면 2-ax가 그냥 넘기고 넘게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작다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뭐다? 이걸 먼저 수직선이 나타내자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거나 같다 이거와 이놈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의 범위를 구하면 x 앞의 개수가 미지수니까 사실 얘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로 케이스를 잡아야 돼. 첫 번째 2-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2-a가 0일 때, 세 번째 2-a가 음수일 때. 자, 0일 때도 그냥 따로 생각하자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2-a가 양수면 이게 양수면 그냥 양수니까 양변 나눠도 방향은 그대로다.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빵이면 빵이 빵보다 작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는 거죠. 이때도 얘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면 양변 얘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x가 방향이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2 빼기 a로 나눠주면 이거 마이너스 2인데 그쵸? 그러면 방향 반대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더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놈과
이놈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 쓸 때는 첫 번째 이때는 그러니까 보다 A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럼 그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수직선에 그리면 공통범위는 뭐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맞아요? 왜 거기 끄덕거리면 안 되죠?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이거야. 그거랑 이거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답인 거고, 이때는요. 이때는 얘를 만족하는 해가 없다였거든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는 거랑 해가 이거의 공통범위야. 문제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그건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잖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때는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2일 때는 그냥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2보다 클 때는, 세 번째 A가 2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둘의 공통인 부분도 없잖아. 그럼 얘도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만 해가 존재한다. 그 애는 저거다 라고 쓸 수 있네요. 됐죠?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제 4번. 부등식 파트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착실하게 하셔야지만 마지막 단원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필수 예제 4번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등식을 푸는 그 결과가 1에서 B까지랑 똑같다면 A랑 B의 값을 구하시고가 문제입니다. 근데요, 우린 이것도 중간식까지는 일단 쓰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립부등식을 일단 정리를 해봤어. 정리는 다 할 수 있잖아, 그쵸? X 넘기고 넘겨서. 그래서 정리했더니만 첫 번째 식은 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 6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해주면 X가 큽니다. 2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는데, 그 정리된 그 결과를 구해봤더니 그 정리된 이 둘의 공통범위가 AND잖아.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해봤더니 그 공통범위가 1에서 B까지래요. 미지수가 나와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당연히 X가 얘보다 작고요. 그리고 X가 2A 더하기 1보다는 크고, 그리고 얘보다 작은 거가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B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이 일치한다? 얘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죠. 그쵸? 얘보다 크다가 얘보다 큰 거니까 이놈이 1인 거고, 그리고 X가 얘보다 작다가 X가 B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그냥 B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는 빵인 거고요. 빵 집어넣어주면 B가 6인 거. 이거는 굳이 이 부등식을 풀지 않아도 결과치가 다음과 같기 위해서 각각 얘랑 얘가 얘랑 일치한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어. 맞니? 우리는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이 식을 만족하고 AND 이 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읽어줘도, 얘를 읽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1보다 크고 AND B보다 작다라고 읽어주는 거잖아. 둘은 같은 식의 표현이었던 거죠. 두 식은 같은 거였다.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반면에 두 번째 문제 2번 두 번째 문제 3A-2 X 더하기 3 A 7 X 플러스 A 마이너스 6
2x 더하기 a.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하나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요. 자,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이러한 꼴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얘를 하나의 식, 얘를 또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x를 왼쪽, x가 아닌 걸 오른쪽. 자,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정리해주면 그 식 이렇게 나와요. x가 크더라 a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정리해주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시간 세이브할 겸 나는 풀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풀자? 명확한 거를 먼저 그려라. 그럼 이 중에 둘 중에 명확한 거는 x가 0보다 작습니다. 이게 명확한 거니까 요걸 먼저 수직선에 그리는 거야. 그러면 x가 0보다 작다니까 이거죠. 이거랑 얘는 뭔데요? x가 a 빼기 3보다 크다이니까 그러면 이 x는 a 빼기 3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랑 얘의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정수 x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정수가 누구란 얘기인데요? 그 정수가 누구죠?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직선에 요게 마이너스 1이 있고 요게 마이너스 2가 있으면 그럼 a 빼기 3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해야지만 a 빼기 3이 이 값 사이에 존재해야지만 둘의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정수가 한 개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거기까지 됐잖아. 그래서 정답은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이 사이에 a 빼기 3이 존재합니다 라는 건데 이제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 뭐야? 등호관계인 거죠. 그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a 빼기 3이 마이너스 2랑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이놈이 딱 여기가 된다면 그러면 해가 몇 개죠? 몇 개죠? 그래도 하나죠. 왜요? 이 구멍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랑 완전 똑같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는 사실 포함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럼 만족하는 애는 마이너스 1 하나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과 똑같다면, 즉 이놈이 이 마이너스 1과 똑같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는 없네요.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없어야 된다. 3만 넘겨주면 A 범위가 1 이상 4 미만인 거 알 수 있네요. 경계값이 중요하거든요. 경계값에 등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경계값에 등호의 방향성, 등호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그냥 억지로 막 외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을 하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라고. 만약에 그놈이 그 정수값과 같다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마지막에 요 등호가 있냐 없냐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계속 연습해서 좀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시면 되고, 초반에 잘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문제를 푸세요. 너무 급하게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푸시면 돼요. 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5번. 예제 5번을요. 예제 5번을 다양하게 접근을 해볼게요. 예제 5번의 첫 번째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요건 좀 중요하거든요. 이건 좀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인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자. 절대값 x-a가 k보다 작다. 이거를 해석해보자 이거죠. 이걸 해석해보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값 x-a가 k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떤 시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수식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케이스 나누는 거죠. 케이스를 나눈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이 빵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두 개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x-a가 k보다 작다, 요거인 거고, x가 a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아래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k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부등식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간 나눠서 푸는 거는 그냥 절대값 푸는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겠다, 이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자, 어떤 문제에서 루트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a 제곱은 뭐죠? 뭐랑 똑같죠?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랑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루트 a 제곱은요, a가 아니라 절대값 a예요.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마3의 제곱의 근호 씌우면 3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a랑 같다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따라서 절대값 a를 제곱해주면 a제곱이란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놈이 있으면 이걸 그냥 제곱해도 된다고. 이걸 제곱해주면 그럼 쟤 뭐가 되죠? 그냥 x-a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 놈이 k제곱보다 작습니다 라고 놓고 2차 부등식을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세 번째 방법은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 x가 a면, 절대값 x가 a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절대값 x-a가 k보다 작으면 그냥 뭐라고 쓰죠? x-a의 범위는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그쵸? 이렇게 그냥 아예 풀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거는 암기해서 푸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네 가지 얘기할게요. 네 번째, 아까 우리는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잖아. 수직선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절대값 x-a가 k로 됐다가 수직선에서 어떠한 의미일까? 절대값 x-a가 의미하는 건 뭐죠? 절대값 x-a는 수직선에서 a에서 x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절대값 x-a는 a에서 x까지 거리인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a에서 x까지 거리가 k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해석한다면, 수직선에서 쟤는 a에서 x까지, 절대값은 거리거든. 거리가 k보다 작습니다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찍고 그 a에서 거리가 k보다 작은 그 범위를 구한 게 정답이란 얘기예요. 자, 문제 풀 때 우리 얘를 되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필수 예제 5번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얘를 만족하는 그러한 x의 범위를 구하래요. 만약 이거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면 방향 두 개로 나누면 돼요. x가 2 이상일 때의 부등식 하나 풀고 2보다 작을 때 부등식 세워서 풀어주면 돼. 약간 짜증나겠죠. 물론 얘를 제곱해도 괜찮아. 제곱해서 2차 부등식 만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x-2의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 따로따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요거 따로 부등식 풀고 요거 따로 부등식 풀어서 역시 엔드니까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도 괜찮아요. 네 번째,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자, 수직선을 그리면 얘가 뭐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다? 2부터 어디까지 거리야? x까지 거리죠. 자냐? 팔배기하지 말고 제가 2부터 x까지의 거리잖아. 팔배기랑 뭐 그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그렇지 않겠어? 자, 2부터 x까지의 거리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2가 있는데 그 2에서 그 x까지 거리가 1 이상이면서 거리가 5 이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거리가 1 되는 점이 어디야?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점은 1과 3이잖아. 등호 있으니까 색칠. 그럼 거리가 1 이상이면서 여기서 거리가 5가 되는 점은 어디죠? 거리가 5인 점은 여기 7. 거리가 5인 점은 마3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리가 1 이상 5 이하가 되려면 그 x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마1부터 1까지와 3부터 7까지 등호가 있는 얘가 정답인 거라고. 편하지 않니? 그쵸? 근데 이게 문제는요, 모든 문제가 다 수직선으로 풀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는 수직선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제곱해서 푸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그냥 바로 대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전부 다 케이스 나눠서 그냥 푸는 게 속이 편할 수도 있어. 그거는 문제 유형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눈을 길러주면 돼. 근데 일단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자고. 절대값을 부등식을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 네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에 적합한 식을 계속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는 수직선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간단하지 문제, 그쵸? 나중에는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언어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냥 바로 이거 쓰지 않아도 정답 구할 수는 있을 거야. 바로, 그쵸? 그 정도는 생각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2번 2 곱하기 절대값 x-1 플러스 3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 걔가 6보다 작다 이건데, 우린 보통 이거를 수식적으로 푼다면 구간을 3개로 나누지 않아요? 절대값이 여기 되는 경계가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3개의 구간 나눠서 문제를 풀었다. 그게 케이스를 잡아서 푸는 건데, 사실 그 케이스를 잡는 자체도 그럼 처음에 구간을 잡는 게 수직선적인 생각이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들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그럼 x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를 잡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거리가
2죠. 이 거리가 2니까 만약에 x가 이쪽에 있으면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것은 1부터 이 x까지 거리야. 얘가 의미하는 거는 1부터 x까지 거리야. 그럼 x가 이쪽 구간에 있으면 이 거리를 2배한 거랑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거리예요. 이 거리를 3배한 거를 더하래. 근데 이미 요거의 3배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여기에 있으면 이 값을 3배하는 순간 벌써 6보다 커지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거의 2배를 해봤자 6보다 월등히 커지겠죠? 그럼 걔가 6보다 작아지는 건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쪽 범위는 생각해도 당연히 탈락이다. 넌 아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요 사이에 있으면 이 사이에 있으면 그럼 여기에서 이 거리랑 이 거리의 합이 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 합과 이 거리 합을 3배 해주면 6이야. 근데 얘는 뭐죠? 이 거리는 2배를 하고 이 거리는 3배에서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항상 6보다 작아지겠네요. 이해돼요? 이거의 3배랑 이거의 3배를 더한 게 6이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뭔데? 이거의 2배랑 이거의 3배를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값은 6보다 무조건 작죠? 그러니까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항상 성립하네요. x가 이쪽에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만 케이스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자, 요 놈에 대해서 케이스를 잡자면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절대값이 음수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빠져나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놈도 절대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그럼 걔가 6보다 작다는 얘기고 부등식이니까 풀어주면 요거 넘겨주면은 5x 여기는 2 빼기 3 마이너스 1에서 이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7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가 되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큰 것부터는 계속 성립하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1이면 된다 안 된다? x가 1이면 정확히 딱 6이고 6이 6보다 작다는 아니잖아. 경계값 포함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1. 요게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직선을 이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나누는 거의 일부분 이 두 개를 혼합해서 문제를 풀어봤어. 걔를 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이 구간과 이 구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푼 것처럼 각각 전부 다 수식으로 가면 돼. 그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실력 정성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고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한번 최적화된 한번 방법을 얘기를 해본 거라고요. 이해되죠? 필수 예제 6번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실생활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고요. 문제 읽으면서 가볼게요. 문제 읽으면서 이제 6번에 어떤 선거에 A, B, C 세 사람이 입후보였다. B의 예상 득표수가 C의 20%보다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지 않다는 얘기는 크거나 같다. 작은 게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후보 A의 25%를 넘지 않는다. 뭐죠?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또 B랑 C의 예상 득표수 합은 603표보다 많거나 같다고 한다면 후보 A의 최소 예상 득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있잖아요. 실생활 문제의 부등식은요 항상 함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함정주의라고 적어보세요. 함정주의.
함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거의 대부분 함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아닌데, 근데 보통 내신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함정을 만들더라고. 실생활 문제로 가버리면 이게 함정 문제가 들어간다고요. 함정이. 이 함정을 주의해야 돼. 자, 내가 지금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내가 푸는 거에 지금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를 한번 잘 찾아봐. 잘 찾아봐.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 우리는 세 사람의 득표수를요, 그냥 대문자 ABC니까 소문자 ABC라고 생각할게요. 편의상, 그쵸? 같은 문자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각의 득표수가 소문자 ABC인데,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B의 예상 득표수가 그 B의 득표수가 C의 20%보다, 그러니까 C의 20% 100분의 20이라고 할게요. 그거에 C의 20%보다 적지 않다니까, 적지 않다? 크거나 같은 거다. 그러면서 A의 25% 100분의 25A죠. 이것보다 넘지 않는다니까 작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이거랑 그 다음 문장 또 B랑 C의 득표수의 합은, 그러니까 B랑 C 득표수와 B 더하기 C가 득표수 합은 603표보다 많거나 같다 603. 자, 그 상황에서 A의 최소 예상 득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라고요. A의 최소 득표수, A의 최소 득표수를 구하라. 최소 예상 득표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볼게요. 우리 이 연립 부등식은 얘 뭐라고 했니? 얘를 만족하는 식과 얘를 만족하는 식의 연립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거 5분의 1 C고요. 5 보기 싫으니까 양변 5를 곱하면 그럼 요 식은 C보다 5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식은요, 이거 약분하면 4분의 1 A니까 양변 4를 곱하면 4B보다 A가 크거나 같다 이건데, 우리는 A의 최소 득표수를 구하는 거잖아. 뭐죠? C, B 더하기 C인데, 그러면 이거고 이 C가 5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는 이게 C 대신에 5B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6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요, 6B는요 이거에 2분의 3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A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B 더하기 C가 60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B 더하기 C가 60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 2분의 3A가 60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따라서 A는 크거나 같은 거죠.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402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답은 402입니다 라고 쓰고 기분 좋게 집에 가면 집에서 운다 이거죠. 집에서 펑펑 운다 이거죠.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내 친구 수진이랑 같이 정답 맞춰볼 때는 우리 수진이도 300이라고 써가지고 우리 주간식 둘 다 맞게 써서 야 우리 신난다 맞다고 집에 갔는데 불구하고 집에 가면 운다고. 정답이 402가 아니래. 정답이 404래요. 어디가 잘못된 거죠 지금? 분명히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 어디가 잘못된 거죠?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인 거야. 찾았니? 모르겠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최소 몇 명이냐 이런 문제 했어. 최소 몇 명이냐 라고 물어봤어. 근데 부등식을 구했더니
걔가 그 x가 최소 인원인데 그 x가 10.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x가 10.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럼 최소 몇 명인 거야? 11명인 거잖아. 사람 수가 0.7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수니까. 이해돼요? 다시요. 이 문제는 득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잖아요. 득표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아무데나 득표수에다가. 뭐라고 써요? 득표수는 자연수라고요. 물론 0이 될 수는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득표수는 정수값이란 말이죠. 의미 아닌 정수잖아요. 득표수가 뭐 2.3표를 받을 수는 없다고. A 자연수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A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B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C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봐봐. 어차피 C가 자연수면 C에다가 5를 곱한 것도 자연수인 건 맞거든요. 근데요, A가 4B보다 크거나 같잖아. B는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최소값이 되려면 A가 딱 어떤 때겠어? 4B랑 같을 때 아닌가?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4의 배수가 돼야죠. B가 자연수니까 최소가 되는 그 상황에 A도 4의 딱 배수일 때라고. 이해돼요? 따라서 최소가 되려면 이 A는 보다 4의 배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B는 뭐니까? 자연수니까. 그래서 A가 402보다 크거나 같은 4의 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최소 얼마야? 404표인 거라고요. 실제로 A 대신에 402를 집어넣어주면 뭔 일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 B가 자연수가 아닌 게 돼버린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전교생들이 거의 대부분 402라고 써요. 그리고 다 틀린다는 거야. 그리고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실생활 문제는 좀 주의를 미리 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득표수, 사람 수 이런 것들은 자연수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털리지 않도록 좀 미리 주의했어야 됐었지 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주의하면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실수 xy에 대해서 x랑 y 중에서 작지 않은 것을 max x, y, 크지 않은 것을 min x, y로 나타내기로 하였다. 자, 우리 이 기호에 대해서는 아마 몇 번 정도는 좀 봤을 텐데, 예를 들면은 max 5,3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얼마란 얘기죠? 그냥 5란 얘기죠. 그냥 둘 중에 그냥 큰 놈, 작지 않은 놈을 말하는 거고, min에 대해서는 min 5,3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냥 얼마란 얘기야? 둘 중에 크지 않은 놈이니까 3이란 얘기죠. 그냥 min, 작은 놈, max, 큰 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얘기죠. 그래서 7번. 우리가 구할 것은 다음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두 식을 연립하라는 얘기야. 한 놈은 max x, y가 걔가 2x제곱 더하기 y제곱일 거라. 이거랑 또 하나는 min x, y가 걔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자, 얘를 만족하는 x, y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복잡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케이스를 나누고. 사실 케이스를 나눈다는 게 가정이거든. 첫 번째 x가 1과 3 사이에 있다면,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가정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과정인 거니까 그럼 얘도 맥스랑 민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누가 더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얘도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뭐다?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두 번째 x보다 y가 더 큰 수라면 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계속 그것들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x보다 y가 더 크거나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이 max x, y는 뭐인 거니? x인 거죠. 저 x가 더 큰 놈이니까 그럼 주어진 이 식은 결국 x가 이꼴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서 그러면 이때의 민의 값은 y인 거니까 y가 이때의 민은 y니까 y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끝났어요.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아래 거 먼저 해주면은 y 날라가고요. 그럼 x가 1이란 얘기죠. 그럼 x가 1이면 x1 집어넣었어. 그러면 1은 2 더하기 y제곱이래요. 1은 2 더하기 y제곱이래요. 이러한 y 존재한다? 안 한다죠. 이러한 실수 y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문제가 뭔데? 만족하는 x, y가 분명히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x보다 y가 더 크다 하면 그럼 이때의 x는 큰 놈이니까 y고요. 민이니까 작은 놈 x죠? 얘 풀어주면 돼요. 똑같죠? 이거 xx 날려버리면 얘는 y가 1이란 얘기고 y 대신에 1 집어넣어주면 x 빵 나오잖아요. 그것은 y가 x보다 큰 상황인 건 맞잖아. 얘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가정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네요. 조금 더 생각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예제 8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가정을 해보는 거야. 가정을. 자, 그러면 자,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제 8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의 쌍을 모두 구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구하래요. 자연수를 8번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A보다는 B가 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C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얘가 1이 되는 가장 간단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니? 전부 다 그냥 3, 3, 3으로 딱 해버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하면 1인 거잖아. 그럼 A가 3이면 여기다 3, 3, 3 될 때 조건을 만족하는 건 맞잖아. 그치? A가 3일 땐 가능하겠네. A가 1이면 안 되죠. 이미 A가 1이면 얘가 1이야. 그럼 1 더하기 B, C가 다 어쨌든 자연수니까 1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가 1 될 수는 없어. 그럼 A가 1이 되는 상황은 불가능해. A가 4라고 가정해 볼래요? 만약에 if A가 4라면 자, A가 4가 되면은 이거는 4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인데 근데요 이 B분의 1은요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B분의 1은 4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은 수예요. 맞아요? 분모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4분의 1 더하기 그럼 요 B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고 C도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그럼 결국 얘는 1보다 작잖아. 그럼 A가 4가 되는 순간 이 합은 1보다 작아지는 거야. 1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밖에 없다? 2랑 3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결과가 A는 둘밖에 불가능하다. 2 아니면 3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2인 경우, 두 번째 A가 3인 경우. 그런데 A가 3이면 B랑 C가 뭐밖에 안 돼요? 둘 다 3, 3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3, 3, 3이 딱 1인 거고 한 놈이 더 3보다 커지면 1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이때는 B도 3이고 C도 3인 것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A가 2가 되면 결국 이 얘기는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그럼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B는요 2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미 B가 2변이면 2분의 1이니까 그럼 B는 3이 될 가능성도 있고 B가 4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B가 5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얘랑 똑같은 논리예요. 만약에 B가 5라면 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5분의 1 더하기, 그럼 이건 5분의 1보다 더 작은 놈이야. 작거나 같은 놈이야. 더해서 2분의 1 받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때는 될 수 있는 거는 B가 2랑 B가 3인 거밖에 없거든. 아이고, B가 3인 거랑 B가 4인 거밖에 없거든. 근데 B가 3이면 당연히 C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6분의 1이니까 C는 6인 거죠. B가 4가 되면 4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2분의 1 돼야 돼. 그럼 C도 4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가정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다면 그 가정한다는 게 사실은 케이스를 점점 잡아나가면서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라고. 자, 하나의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냥 생각해 보시고 정답 한번 끄집어내 보시면 되겠습니다.